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스, 새마을, 농협, 저축 파산, 증권, 보험, 캐피탈 부도, PF 대출 위험, 연체율, 뱅크런 등 잊을만 하면 금융권 문제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자꾸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주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바짝 신경을 써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이금융권만이 아니라 증권, 보험, 카드사까지 금융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 문제가 돌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입을 해야 하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경기와 인천 입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토스, 새마을, 농협, 저축 파산, 증권보험, 캐피탈 부도. 자, 이 금융이 건전해야 하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네요. 탱크처럼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금융권 세계 폭탄, 증권, 은행권, 자, PF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별표를 쳐볼게요. 증권사 PF 대출, 뇌관. 여러분들 이건 좀 처음 들었죠? 이게 터지나 치솟은 연체율 위험 징후. 지금 뉴스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들 많아요. 자, 금융권 세계 폭탄을 볼까요? 증권, 보험, 카드, 이걸 한데 묶었어요. 이 폭탄이 있고, 그 다음에 1금융, 2금융 해서 그냥 은행권 폭탄,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 PF 폭탄, 이게 있습니다. 자, 증권보험 카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무려 16%예요. 진짜 위험하지 않나요? 초위험 단계입니다. 이 연체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자, 그 다음에 보험사 보세요. 홍콩, 뉴욕, 파리, 상업용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지금 증권사, 보험사는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카드사, 7개 위험지수, 44, 이 수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카드 대란이라고 들어봤죠? 2003년. 그 카드 대란으로 완전 난리가 났어요. 주식도 반토막 나고. 그때 수준이에요. 워낙 지금 자꾸 막 금융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제 식상해졌을 뿐이지, 카드사 미친 듯이 위험한 상황 맞아요. 자, 이번에 은행권 폭탄, 새마을금고 뱅크런도 현실화되고, 저축은행 확대, 은행권 새마을금고 국고채 매입, 금융지원에서 이제 불씨는 껐어요. 자, 그다음에 적극 대처, 새마을금고 이금융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죠. 진정세에 지금 접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의 불씨는 잠복됐다. 건설사 PF 폭탄,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PF 부실화로 은행 자금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자, 그 빌려주는 거 높은 이자를 좋아하는 이금융권이 건설사 PF 문제 때문에 아예 빌려주질 않을까요? 그래서 연체율이 엄청나죠. 입지율을 쳐줘. 지방 미분양 급증으로 파산하는 건설사가 속출해요. 더군다나 이 PF 부실화로 연체율 때문에 아예 중단해버리니까, 돈을 지원 안 하니까 이금융권과 건설사 PF 동반위기입니다. 이미 좀 늦은 감도 있어요. 너무나 많이 돈이 쓸려갔어요. 금융불안. 자, 이번에 주요 은행 연체율 현황을 한번 근거 자료로 보자고요. 새마을금고 6.2까지 있어요. 연체율이. 상호금융은 뭐냐면 농협, 수협, 신협 이런 것들을 말해요. 산림조합. 자, 1.5에서 2.4. 특히 농협이 좀 제일 심각하죠. 자, 저축은행 3.4에서 무려 5.1이에요. 새마을금고나 토찐개징이에요. 캐피탈 1.8. 일반은행은 그나마 여러분들 1금융권은 그냥 무난합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올해 1분기 주요 인터넷 은행 실적. 특히 여기서 위험한 게 어느 은행인 줄 아세요? 자, 카카오K는 그나마 K뱅크는 무난한데 이 토스뱅크가 상당히 좀 불안해요. 지금 올 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토스뱅크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토스뱅크 연체율이 0.7이었는데 1.3입니다. 그나마 아까 뭐 이금융권이라든가 보험, 증권사 이런 데보다는 낫죠. 자, 그리고 지방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합니다. 전북, 제주, 그 다음에 농협, 수협, 기업,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증감률 쭉 나와 있죠. 자, 이제 이금융권 위기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말만 15년째고 이번엔 다르다는데 과연 진짜 이번에는 진짜 문제없이 딱 갈까요? 그리고 빨리 하루빨리 5천만 원 보장해 주는 거 1억에서 2억까지 빨리빨리 올렸으면 좋겠어요. 1억도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2억까지 보장해 줘야 돼요, 정부가. 아니 다른 것들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었고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데 2억은 해줘야 하지 않나요? 자, 새마을금고 연체율 6.18 역대 최대입니다. 자, 1294개 중 연체율 높은 100개 집중관리를 정부가 하고 있어요. 뱅크론 2달 새 7조가 인출돼 갖고 은행권에 확대 되는 도중에 차단시켰죠.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사촌처럼 높아요.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연체율 3월 기준 무려 5.10 정말 심각하죠. 여신 자 오케이 95%, 웰컴 6.25, 그 다음에 한국 2.5. 자,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2.24로 7년 최대입니다. 상호금융 볼까요? 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것들을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연체율은 그나마 새마을금고 저축보다는 낮아요. 2.42. 상호금융권은 PF 연체 0.10 아직은 안정권입니다. 근데 얘들이 자 PF가 특히 이제 위험한 곳들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증권사, 여신 상당히 높아요. 자, 부동산 PF 연체율을 한번 볼까요? 자, 은행권 이렇게 봤더니 은행도 많이 늘어났어요. 보시면 0.5, 2.01. 그런데 증권사 보세요. 빨간색 3.376, 15.88이 뭡니까? 이거 완전 망하는 수준이에요. 은행 대출 연체율 추이. 자, 기업 가계가 있습니다. 기업 가계. 그런데 기업이 좀 늘어났죠. 0.27에서 0.43. 그리고 가계는 0.19에서 0.37. 전반적으로 1금융권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5대 은행, 주요 정기예금 최고 금리.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예적금 금리가. 그러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국이 계속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죠. 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 여러분들 별표를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뭘 알아야 할까요? 자, 폭락과 폭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집값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프를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거에 거의 3배 이상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계속 살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집 잡으면 또 안 되겠죠. 폭락을 하니까.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이제는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무작정 올라가는 것보다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할 것 같은데 더 많이 뛰는 거, 덜 뛰는 거, 안 뛰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자, 먼저 폭락, 폭등. 부동산 객관적 지표 판단. 자, 여러분들 항상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자, 뉴스라든가 주요 지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한테 유리하게 보면 안 돼요. 나는 무주택이니까 폭락, 나는 유주택이니까 폭등 이렇게 했다가는 별로 안 좋아요. 자, 중립자세로. 그 다음 집값 반등. 지금은 집값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폭락론보다 집값 상승, 대세 상승의 근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일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계속 떨어진다고 해야지 왜 말 바꿨냐? 변절자 아니냐? 뭔 변절자예요? 집값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쟁인 거예요. 전문가 정도면 그 정도 다 눈에 보이는데 6개월이 그리고 뻔히 올라갈 걸 떨어진다고? 희망사항을 맞춰줍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일관성보다 아무튼 정확한 저런 걸 봐야겠죠. 지금부터 3년 이 방향 지금은 올라가는 건 맞는데 3년 정도까지는 뛰지 않을까. 자, 이제 우상향도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폭락과 폭등 중에서 폭등이 더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주택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는 걸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우상향 10년 이상 우상향 인구 공급 문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은 맞아요. 인구 공급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집을 판 사람, 자본의 여유가 있는 사람,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집을 특히 팔았다. 무조건 대지 마련해야 돼요. 왜 기다립니까? 이제 얼마 전에 2억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서 아쉬워가지고 기다리십니까? 이제 2억은 시작 단계인데 5억이 뜰지 6억이 뜰지 앞으로 알 게 뭐예요? 자, 경제위기 와야만 폭락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번에 경제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폭락을 한 거 맞는데 그냥 V자 반등을 해버리잖아요. 지금은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 자, 차별화도 알아두세요. 자, 지역 유형에 따라 상승기간 폭이 심합니다. 미래에 주쳐지지 않는 아파트를 매입해야 돼요. 즉 차별화에서 이길 곳, 이길 지역. 그러면 주택에서는 아파트가 해당되겠네요. 서울 제외 모든 곳은 100% 입지는 좋지 않습니다. 왜?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자, 지금이 매수 타이밍. 그러면 어디를 잡냐? 서울을 잡으세요. 상승기간이 2, 4년 짧을 것으로 이번에는 예상을 하는데 누가 뭐래도 서울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서울 외곽도 구축이라도 상관없어요.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 과거 30년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단기적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요. 자, 모든 곳이 전체적으로 유망합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충족되면 서울은 다 괜찮다. 이번에는 금매를 잡으세요. 가급적이면 하락폭이 큰 곳, 고점 대비 하락폭 큰 전국 아파트. 자, 서울 3기 신도시는 이제 분양이니까 괜찮죠? 자, 유망지역 청약, 릴레이식 적극적 청약을 하는 게 좋겠죠. 다만 가점도 안 좋으면서 추첨에 희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결국 무주택으로 또 힘들어집니다. 당첨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경쟁률 세지겠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금매라도 잡으라고요. 자, 규제 완화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까지는 규제 완화입니다. 갭 투자 실거주 폐지됐으니까 B2 갈아타기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지금 투자 여유자금 투자, 자, 저축 주식 투자 왜 합니까? 이거보다 여유자금 부동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녀 활용, 자녀가 뭐 이제 성인이거나 직장이 있거나 30이 넘었으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증여를 하든 빌려주든 해서 2억 내외, 3억 내외 이래서 투자 수익을 하게 되면 아무튼 그 투자 금액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갈아타기도 하세요. 안 좋은 거 부여잡지 마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안 뛴 것들은 이번에도 안 뜁니다. 그대로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여기 GTX 들어오니까 내 거 빌라 올라가겠지. 무슨 빌라가 GTX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오피스텔이 무슨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아파트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만. 자, 갈아타기 서울 아닌 곳을 빨리 벗어나세요. 아파트 아닌 거 벗어나세요. 나홀로 갖고 있는 거 빨리 벗어나세요. 자, 이제 경기와 인천 입지 분석. 경기 인천 입지 분석. 유성도시. 자, 유성도시 이거 잘 오늘 경기도하고 인천에서도 자, 입지 상중하를 한번 나눠볼게요. 상급지 과천, 성남, 광명, 구리, 용인, 하남 정도를 상급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급지 안양, 의왕, 수원, 남양주, 고양, 부천 정도가 해당되겠네요. 하급지 기타 나머지 다 해당돼요. 평택, 파주, 오산, 시흥, 의정부. 나는 평택인데 여기 뭐 GTX네 무슨 뭐 다 들어가는데 지제역 근처인데 뭐 여기가 하급지입니까? 그 삼성전자도 들어오는데 왜 그런 거 들어온다고 거기가 무슨 서울에서도 거리도 먼데 얘들이 성남이나 뭐 광명이나 안양이나 여기를 이길 것 같습니까? 얘는 영원한 하급지예요. 영원한 하급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가까운 곳들은 좀 올라가겠죠. 직선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원한 하급지 맞아요. 자, 이번에는 1, 2기 신도시 상급지 판교, 분당, 과천, 평촌, 유래, 광교 정도가 상급지고 중급지는 동탄, 송도, 고덕, 미사, 가밀, 다산 등등 좀 서울에 가까운 택지지구나 신도시들 많죠. 하급지 중동, 일산. 이제 일산은 하급지일 뿐이에요. 서울에서 멀어서. 삼본, 파주, 양주, 검단, 기타 등등등. 그나마 검단은 뭐 새 아파트라 이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자, 그다음 3기 신도시 볼까요? 3기 신도시도 다 좋아요. 3기 신도시는 궁극적으로 1, 2기나 위성도시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왜? 이제 분양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보자고요. 자, 성남, 교산, 창릉, 왕숙, 광명, 시흥, 용인 플랫폼 시티 말하는 거죠.
자, 바로 여기 이름 붙은 것들은 좋습니다. 중급지. 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구리 교문, 진검, 봉담 정도는 중급지. 하급지. 진안, 의왕, 부호, 안산, 양주, 장흥, 구월, 기타 등등등. 한마디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나누는 기준. 자, 여기 세 개를 봤더니 뭘로 나눕니까? 서울에서 가깝냐 뭐냐가 1번 기준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것도 강남에 가깝냐 뭐냐가 더 중요해요. 강북에 가까운 곳들은 의정부는 강북에 바로 붙었는데도 집값 안 올라가잖아요. 자, 이번에 한강 개막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세 마리 용이 있다면 그 세 마리 내가 추천해 줄게요. 자, 압구정, 성수, 한남, 바로 이 세 마리 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포나 잠원은 압구정으로 그냥 통일시켰고, 자, 옥수라든가 이런 데는 성수로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이촌동이나 뭐 용산 일부 지역은 한남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자, 왜 이걸 보여주냐면 2007년 꼭지장, 13년 바닥장, 21년 상투장, 23년 바닥장, 다음 꼭지장. 자, 여기까지 23년 바닥장까지는 팩트입니다. 팩트. 여기만 예측이에요. 볼까요? 자, 분당 임해 삼성, 이거 경기도예요. 옥수 한남아 있죠. 아, 강북에 있는 메인 지역입니다. 자, 신천 장미, 얘도 나쁘진 않아요. 강남의 한강 인근이니까. 볼까요? 자, 2007년에 32평 7.2억이었어요, 분당. 오, 대단한 분당이네요. 자, 옥수 한남아 있죠. 30평 6.3에게 분당만 또 못했죠? 신천 장미 30평 8.9억. 거의 다 분당하고도 맞먹었네요. 지금은 가격이 확 차이가 나지만. 자, 그런 게 바닥에 이제 분당은 4.6,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쳐서 꼭지 때 보세요. 14.8억까지 갔어요. 그런데 옥수 한남아 있죠. 6.3억이 20억. 이게 웬일이래요? 금액도 훨씬 낮은데 분당을 한참 뛰어넘었네요. 바로 서울 한강의 파워입니다. 자, 장미 1차 얘도 한강인데 얘는 23억. 거의 바짝 따라 붙었네요. 6억하고 9억은 천지차인데 여기는 바짝 붙었어요. 강북의 한강 라인도 강남 쪽보다 강북 쪽이 더 파워가 센 거예요. 다만 압구정이나 이런 데가 워낙 강남이다 보니까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거야. 그런데 잠실 신천 정도는 가볍게 제껴버리잖아요, 옥수가. 다음 보세요. 예측 보면 얘는 18억으로 갈 것 같고 얘는 34억. 이제 점점 벌어지네요. 자, 신천 장미는 32억. 결론적으로 자,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곳, 압구정, 성수, 한남, 여기서 이게 3인방에서 한강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입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커튼을 한번 제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뛰는지. 금융권 문제는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돌다리를 100번 두드려도 됩니다. 또한 부동산 매입은 집값이 오를 때와 떨어질 때 어느 것이 나에게 큰 이익과 손실을 안겨주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